자, 채채하는 기초 과정을 조금 진도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초 선생님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초.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게 우리 그 음량이 계속 변화해서 오행과 사상을 하고, 그 오행에는 다시 음과 양으로 해서 각각이 이제 10개의 천간을 만들어낸 거죠. 10개 가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각각이 목, 화, 토, 금, 수의 음과 양으로 이루어지고, 지지에는 사상의 계절이라 해서,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각 3달씩 사상과 오행을 만들어졌다. 해자축, 묘진, 사오미, 신술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죠? 봄, 여름, 가을. 여기는 목의 봄이었고, 여기는 이 화국의 여름이고, 여름을 뜻하고, 여기는 이제 이 금국의 가을을 말하고, 여기는 이제 이 수국의 겨울을 이야기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이 이 천간의 오행과 지지의 12개 글자들이 각 오행 속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천간에는 같은 거네. 천간에는 갑과 을이 목이라 했고, 양과 음으로, 그죠? 또 그 다음에 화에는 병 안으로 쓸까? 병화와 정화가 양과 음으로 이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경금과 신금이 각각 양과 음으로 오행의 금에 소속되어 있고, 수에서는 임수와 개수가 각각의 양과 음으로 수 오행에 배속되어 있다. 근데 토는, 지지에서는 여기에서 토는, 천간에서 토는 무기토라 했습니다. 그죠? 무기토가 어디쯤 있습니까? 화와 금의 화를 금으로 보내기 위한 그 어떤 개입되는 게 토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요쯤 있겠죠? 요쯤. 여기서 이 금으로 가고자 하는 보내는 요 사이가 여기서 이제 이 토라고 볼 수 있는데, 음과 양을 무토와 기토가 있다. 천간의 것은. 그죠? 이렇게 이제 소속이, 요게 토에 배속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는 양과 음으로. 그렇다면은 천간과 지지, 그죠? 천간은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 10개 10천간이라 했고, 지지에는 임묘진, 사오미, 신주술, 해자축 12개, 요게 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간은 이상적이고 생각적이고 마음적이고 기운적인 것을 말한다 했고, 지지는 뭐냐, 현실적인 것을 말한다. 그죠? 그런데 오행상은 각각이 임묘진을 오행에 목의 오행이라 했고, 그죠? 지지의 그는 사오미는 화, 석 달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이렇게 배속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오행상 인이라는 글자가, 임묘진이라는 글자가 목의 관계, 목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거죠. 봄이니까. 임묘진 석 달은 봄달이잖아요. 사오미 석 달은 여름달이잖아요. 그래서 오행으로 표시하라고 하면 목이고 화이지만은, 천간의 거는 2개의 글자잖아요. 음양으로. 그런데 지지의 요 3개라. 그래서 각각이 있는 야들의 3번째 있는 각각이 있는 야 글자들은 봄에서 여름으로 보내는 거, 그죠? 여름에서 가을로 보내고, 가을에서 겨울로 보내는 환절기란 말이에요. 겨울에서 봄으로 보내는 환절기는 또 축토죠. 그래서 천간의 10개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토는 그냥 양과 음을 중화하게 하는, 그죠? 양과 음을 조절하고 변화하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중간에 있었고,
그죠? 딱 그 위치 있잖아요. 양과 음의 그 위치에 양의 상태를 운동성을 정지하게 하고 음의 수렴 상태로 보내기 위한 그러한 음양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기운적 요소다, 토가. 근데 지지에는 보니까 다르잖아요, 세계에서. 그래서 각 계절의 마지막 달에 봄에 목국에 있지만 목에 봄에 있지만은 야는 봄에서 여름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토의 역할을 하잖아요. 하는 현실적 역할이. 그래서 야는 토이다. 토인데 양의 무토이다 이 말입니다. 무토에 소속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야는 토인데 음의 기토에 소속돼 있다. 술은 다시 이것도 이제 양의 토, 무토에 소속돼 있고, 야는 또 음의 토, 기토에 이렇게 오행적으로 소속돼 있다. 그러면 간목, 지지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아니지, 지지에는 인목이 천간의 상태로 바꾸어 부르면 간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목을 현실적 간목은 인목이다라는 거예요. 오행이 같은 양의 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음의 목은 묘목은 또 천간으로 가면 을목과 같아. 을목이 지지로 내려오면은 묘목이다. 음의 목이다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거든. 그럼 토는 이 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게 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야를 만남과 묘라는 글자를 만나면 야는 원래는 요 토가 하는 일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역할을 그래서 넘겨주기 위한 토의 역할을 그래서 이제 토라 하는 거고. 그래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천간과 지지가 어느 게 자기 거냐는 거죠. 자기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천간에 뿌리가 있나 없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은 이런 기운이죠. 오행. 그래 결국은 목은 시작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다라고 성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간목이 시작하기 위함인데 간목이 먼저 나왔어. 그러면 간목은 가장 먼저 어떤 것에서 시작함이요 이거잖아요. 그 다음 묘목은 맹목이니까 시작함이잖아. 그러면 간목이 지나온 상태. 그래서 요거는 새싹이고 조금 더 자라난 상태고 이런 거예요. 그죠? 제가 처음에 프린트물 기초 과정에 제일 첫 번째 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를 간목은 에너지, 천간의 10개는 에너지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기운. 거기 밑으로 지지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싹이 보여지는 상태, 그것을 인목의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인목의 상태가 가지가 벌어지면서 묘목의 상태가 되고 꽃피는 춘삼월이 되고 이런 얘기예요. 꽃망이를 뭐 이런 맺고 꽃이 피고 만개하고 더 만개했다가 꽃이 이제 더 이상 펼쳐지지 않고 움츠러지죠. 움츠러지면서 떨어지니까 안에 열매가 맺혀나오고 이건 품과일이죠. 열매가 맺혀나고 그 다음에 열매 안에 씨앗을 다시 맺는 완전한 열매가 되고 이런 얘기예요. 술은 또 겨울로 가기 위함의 어떤 환절기니까 그 열매 계속 달리 있겠습니까? 이미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밑에 자양분을 계속 끌어올려서 화로 가고 그래 기토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걸 양의 동작을 마무리하고 다시 하강하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술에서는 모든 걸 정리하고 겨울로 보내줘야지요. 이렇게 순환하는 거다 말입니다. 오행이. 그 오행이 천간의 글자는 기운 쪽으로 순환하고 지지의 글자들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실질적으로 현실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요게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가장 먼저 음양이 변해서 어떻습니까? 오행과 사상은 음양이 변하는 것을 오행 5개의 기운을
부여하고, 그죠? 천간에 가서 5개를 기호를 해서 오행 5가지 형태로 바뀌더라. 음양은 양이 가장 먼저 시작함을 목이라 했고, 양이 점점 더 자라서 나중에 양의 최대의 크기에 달함을 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토의 개입에 의해서 금의 상태로 다시 수렴하고 그걸 본래대로 돌아가는 게 요게 5개 오행으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음양을 변화하는 것 같다가, 그죠? 사이클을 5등분으로 나눠놨고, 그걸 또 현실적으로는 사상이다 해서 4개의 계절로 계절화해서 우리인데 다르게 보여지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음양 오행이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서 10천간 12지지 다 했습니다. 음양 오행에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 상생상극, 서로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하늘과 땅이 위에 하늘이 덮고, 그죠? 천수상치수행이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것을 오행적으로 변하고, 가장 먼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가 그걸 굉장히 확산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본래 이제 다시 뭔가 확산만 하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뭔가 내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형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운들을 오행적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화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사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더라. 그래 이게 돌아가는 게 이제 우리 명리학적 용어로는 상생상극하면서 이 말이거든요. 그 상생상극은 어디서? 목은 화를 스쳐 지나감이에요. 그죠? 목이 있어야 화가 있죠, 현실적으로. 그죠? 화는 다시 오행적으로 보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죠. 금생수, 수생목 하더라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상생. 그래서 우리가 생이다 하면, 생이라는 글자가, 상생이라는 글자가 서로 낳는다라는 거. 낳는다, 나타라고 하잖아요, 생자가. 그래서 결국은 뭐 도와준다, 협조해준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목이 오면 화는 자연히, 우리가 목은 나무다, 뭐 화는 불이다, 이 고정된 것을 보지 마라 이래 하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목이 불을 쓰는데 들어가면 불이 더 활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타서 소진되죠. 이러한 맥락으로 내가 생을 하니까 화가 기운이 더 살아나고, 그러나 생해주는 나는 기운이 좀 다운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이란 것은. 또 화는 화생토 하면,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화생토 하면 토는 기운이 또 상하고 상승하고, 그죠? 또 화는 만약에 화생토 하면 토는 화의 기운에 힘을 얻어서 생활이가 더 왕성하지만 대신에 화는 또 기운이 또 다운되고, 이러한 관계로, 그죠? 토생금, 금생수 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지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것도 결국은 같이 이러한 상태로 생하고 상생. 근데 이 세상이 생만 하는 것은 없잖아요. 중용되게 하려면 자꾸 생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계속 생만 하면은 특정한 오행의 글자만 자꾸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다 2개씩 있다면 10개인데 8글자밖에 없잖아, 우리는요. 물론 대운에서 2개를 보충합니다. 이 아래 위로 그렇게 하지만은 이 돌아가는 게 서로 관계하는 게 뭐냐면은 서로 생도 하고 극도 한다, 이 말입니다. 상생상극이라는 거죠. 그 극이란 지나침이 없도록 내가 목생화 하니까 화가 확 살잖아요. 불이 확 사는데 또 저기 적당히 지 스스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어떻다? 다른 것에 의해서 화를 조절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을 하면서 세상이 돌아간다. 그래야 맞다라는 거, 세상이 잘 어울려져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지금까지 한 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명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생삼극적으로 표현한다.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20조까지 실은 거 완전히 다 한 겁니다. 20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초 과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오행에 대한 어떤 그 성정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페이지 넘어가면 22쪽에 보면 오행의 성격이라고 있어요. 성격. 여기서 오행의 성격이라 하면 그 오행 성격이라 하면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뭐 우리의 그 명리학에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그 일간의 일간의 글자잖아요. 거기 내 명의 일간이라 하면 연, 월, 일에 여기에 있는 글자가 바로 그 명의 천간의 글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요 자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오행 쪽으로, 그죠? 오행 쪽으로 목의 오행인지 화의 오행인지, 그죠? 이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겠다라는 걸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거는 우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굉장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의 성격이 넘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오행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목에 오행이 있다. 그럼 목은 뭡니까? 여기 천간에 여기 들어가는 글자는 요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 10개 중에 한 개잖아요. 그럼 10개 중에 한 개면 요것도 목이고 요것도 목이잖아요. 그럼 목이란 성정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시작하고 이거거든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니까 나를 따르라. 천간의 글자는 거 어떤 그런 것들들. 굉장히 강직하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다. 주변을 이끌 수도 있다. 을목은 요거에 비해서 또 부드럽잖아. 하잖아. 요거에 비해서 여성스럽거든요. 이건 남성스럽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따라왔나? 이런 거예요. 여성스럽다. 단지 그거예요. 화도 마찬가지고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 화 중에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 자기가 이제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오행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명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 자, 그거는 이제 오행의 성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26쪽으로 넘어가면 천간지지의 성정이 나오는데 여기 천간지지의 성정은 천간의 10글자들의 성정입니다. 각각의 성정이죠. 천간의 10글자들 각각의 성정은 간목부터 나오죠. 간목, 천간의 성정하고 간목은 원래 동방목이라 여기서 형이상학적으로는 기가 목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또한 천둥소리나 우레로 나타내고 용으로도 물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온과 난이 되기도 하고, 온과 난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난조섭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따뜻한 곳은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오행적으로 화예요. 그죠? 화. 가장 추운 곳은 엄한 곳은 수잖아요. 그래, 가장 한자를 써서 가장 차가운 곳,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곳, 난한 곳, 한난. 따지면 여기가 이제 한이 되죠. 한난, 조섭. 그럼 이제 보면 어느 오행이 맞나라는 온도를 이렇게 알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왜 이제 금이 좋아하다는 거죠. 금이 왜 좋아할까요? 가을이니까 당연하겠죠. 이 자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습하다는 것은 목이 당연히 습해야 나무가 자라죠. 풀에 있는 자양분을 끌어당겨 올리잖아요. 그걸 머금고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당연히 습해야죠. 봄에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면 되겠습니까?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그 자양분 물기가 다시 하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람도 이만큼 살아왔으면 여기서는 어떨까요? 몸의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런 상태다. 이 자연 상태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천간의 10글자 간목의 상태,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고 표현해요. 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은 기와 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이상학 쪽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말하고, 형이학적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지를 말한다. 그죠? 천간을 형이상학적이다, 형이상학적이다. 그럼 형이하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 드러나는 거는 형이하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그죠? 천간과 지지를. 그래서 이야기한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일간 밑에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일간을 밑에 깔고 있는 일주에, 지지에 깔고 있는 것은 나이기도 하잖아. 그죠? 내 몸이기도 하잖아. 내 집이기도 궁적으로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잠재적인 것이다. 그죠? 근데 쓰여짐이 있나 없나라는 거잖아. 요 안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이 여기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이 여기 있다면은 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을개무잖아요. 그죠? 을개무가 있다면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 쓰여진나 안 쓰여진나 천간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보여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여기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서 여기 하나도 안 드러났어. 그럼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써먹지 못한다. 그러면 운에서 어떻게 와서 먹을 수도 있겠죠. 수리란 놈이 와서 산에 갇혀 있는 걸 문을 두드려 부수니까 안에 내가 능력을 깜짝 놀라는 거지. 내가 내 능력이, 어이구,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나, 이제 이 정도로 이 자아를 몰랐던 거지, 너무. 근데 이게 이제 어리거나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 위에 투출이라고 하죠, 명리적으로는.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염원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진나 안 이루어진나,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또 염원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 언제 이루어지노? 없다. 이게 없어. 내 명이 없어. 그러면 이거 운에서 와야 이루어지는 그때가. 그러면 이 글자,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그럼 간목은 언제쯤 간목의 상태가 좋아질까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아니, 어떤 글자가 와야, 내가 질문을 좀 어렵게 했습니까? 어떤 글자가 오면 좋아질까요? 예? 기토? 기토가 그 발목 잡히가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좋기는 좋겠지. 그거 푹 빠져가지고. 근데 목의 상태가 잘, 사람으로 보면 내가 잘 성장하려고 하면 수가 와야 돼, 수가. 그죠? 수가 와야 되잖아. 요 간목은 수가. 그래, 간목은 따지 이런 분들 계속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잖아요. 그죠? 그래, 간목은 지금 천간 걸 이야기하니까 지질 것은 놔두고 천간의 거, 요 개수가 간목을 친하다, 이 말이에요. 간목을 생해 준다는 거죠. 개수가 오면은 간목이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거나 계획을 짜거나,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하려고. 또, 예? 임수? 개수. 임수는, 그죠? 여기 야하고 가깝지. 임수도 수생목합니다. 임수도 수생목하지만은 간목은, 개수가 간목을 더 친하다. 근데 신금은 요또 이제 임수와 친하겠죠. 친한데 야도 통틀어서 수생목은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야보다는 야는 좀 덜하다. 조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어쨌든 수생목, 수가 오면, 오행적으로 보면 수가 오면 목은 뭔가를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는 간목에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왔어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걸 자꾸 움직이겠나? 오히려 그렇죠. 이제 기초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그죠? 네 번째 딱 떨어지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거의 반도가 터진 상태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큰 거거든요. 벌써 이제 상생을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생을 이제 화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화 일간자들은 원래 뭔가 하려고 적극적으로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죠? 뭔가 계획을 잡고 뭐 실천하기 위함이죠. 그럼 이게 대한 또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언제? 몸을 행동해야 되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서 안 되잖아. 그러면 실천하는 것은 화가 실천하는 것은 토죠. 그렇죠. 토가 실천하는 거잖아. 그런데 실천하는데 화는 토로 실천해야 돼. 목에서 생각하고 인성이니까. 그죠? 생각하고 계획 잡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화에서 실천을 하고 그죠? 아니지. 마치 화 기준으로 한다면 그죠? 여기서 목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죠? 뭐 계획하고 한 것을 화는 내가 해서 화가 중심이니까 토에서 그 연구하고 했던 것을 실행을 하고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결과로 쫙 내가 실행한 것이 결과로 드러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한 해만에 되는 건 아니죠 항상.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탁 빵꾸 났어. 토가 없어. 토가 없으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 계속 연구하고 실행하고 움직이진 않았지. 계속 그거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것만 있어. 결과만 자꾸 내가 몸소 저지를 안 하고 하지도 안 하면서 이제 이 탁상봉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사람 명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팔자가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계속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고 뛰어나가서 뭐 하면 되는데 뛰어나가서 지식만 자꾸 얻고 야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겠죠. 야 이거 진짜 이 대박 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럼 지가 해야지. 그죠? 지는 안 하잖아 자꾸. 그런 행동으로 뭔가 옮기자 하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것은 한 단계 건너가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함이죠. 이렇게 이제 상생상극하면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천간에 이제 10개, 요 성정, 각각의 성정, 양목의 성정과 또 음목의 성정. 여기에서 이제 각각 오행의 천간의 양과 음은 음에 비해서 양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또 힘의 강도가 좀 더 세다. 이렇게 좀 그렇게 이해할 수도 무방합니다. 자, 이래서 27쪽에 넘어가고 28쪽 10개에 29쪽 30쪽까지 가니까 임계수. 그죠? 그럼 조금 이제 이 성정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천간에 10개 천간의 성정. 자, 마지막 개수 요것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개수의 성정은 뭐 형이상학 아까 말씀드렸죠. 형이상학은 좀 기운적인 것인데 이건 음의 수이며 음수 그죠? 약한 물이며 약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부드러운 물이며 이슬과 같은 물로 볼 수도 있고 그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물 이렇게 형이하학적으로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요. 이거 보이는 거죠. 기운적인 것과 다릅니다. 활기차게 흐르는 활수요.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계곡물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의 힘은 음의 수지만의 힘은 굉장히 활동이 있다.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수는 굉장히 양에 비해서 수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다라고 했지만은 그죠? 음의 수는 굉장히 활동적이다는 거죠. 굉장히 음의 수.
음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의 수와 그 사람은 두 분 나란히 앉아 나누면 음수는 또 화가 돼요. 화. 그만큼 친화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성격이 좀 밝습니다. 그 계곡에서 흘러내는 살아있는 물 같으니까 이제 그러한 성정이 이제 이 성격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천관의 것을 성정을 말했고 진도 좀 나갑니다. 자, 그 옆에 이제 12지지의 성정님, 12지지의 그 12개의 성정은 자수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수부터 해놨는데 우리 성정 자수는 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자시부터 먼저 하잖아요. 자가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자축, 인묘 이래 나가고 계절은 당연히 아니죠. 계절은 인묘진부터 봄부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죠? 근데 야들의 성정은 그 시간과 하루에 그 있는 그 시간과 그죠? 또 그다음에 그 계절과 그죠? 그다음에 이 한만 조섭한 어떤 성정과 이래 두루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글자들의 특징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꾸 내 늘 시작하는 자수가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1, 2, 3번에 보면 제일 밑에 인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목은 범띠이고 형이상학적이다 해놓으면 천간으로 말합니다. 기운적으로. 그것은 목의 기운에 해당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메마른 양목이다. 또한 단단한 강목으로서 여기서 이제 조금 좀 필요한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땔감이나 마른 나무인 조목이며 살아있지 않은 사목이다. 이 과거에 이렇게 책에 이름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이 실체적으로 살아있는 이 좀 살아있지 않는 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렇게 상징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이 목은 간목과 같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 말이지. 원래 인목은 어떻습니까? 인목의 형이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봄에 씨앗을 뚫고 나와서 새싹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어떻습니까? 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조목이고 또 뭐 대들보고 어떤 종 이런 얘기들은 그거는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형이학적인 현실적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 천간의 것을 보면은 갑과 을은 어떻습니까? 갑은 양이에요. 을이 음이거든. 그럼 지지에는 보면 요게 양이라 여기 양에서 음으로 가잖아요. 목의 시작을 양에서 시작하잖아 일단은. 그 다음에 음에서 목의 성정을 음에서 마무리하고 양의 성정에서 병화에서 양의 성정을 시작해서 정화에서 음의 성정을 마무리하고 미토에서 이 조절을 받아서 다시 경금으로 넘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것이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하면 이제 이 얘기가 상징적인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제 현실적인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뭐 대들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동양지목이라 하며 이런 얘기들도 이건 상징적인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 이게 크게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간목이 인목의 성정에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간목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간목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양의 목인 상태라서 내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탁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양의 목으로 음의 목들을 다 아우렀어. 내가 가장 앞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간목의 글자도 어떻습니까? 이 피키철 탁 들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내 뒤에 전부 줄 섰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어떤 기세적인 것을 말하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큰 동양지목이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동양지목은 아니죠. 이제는 세상 피운 상태인데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좀 더 내려가서 삼양직이다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이제 계절이기 때문에
가장 엄한 데서 일양, 이양, 삼양이다. 가장 엄한 것은 해수요, 가장 약한 것은 이 사화예요. 1양, 2, 3, 4, 5, 6양 근곤감에서 이 태양을 말하는 거죠. 태극기에 보면 우리가 이 근에 해당이 되죠. 하늘 근에 해당이. 그리고 가장 땅 요는 음이 6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근곤, 간리 나오듯이 그런 상태다. 그래서 여기가 1양, 2양 가장 음하고 가장 양한 것에서 여기서는 그럼 음으로 가죠. 1, 2음, 3음, 4음, 5음, 6음. 그 다음에 1양, 2양, 3양, 요 3양, 이는 3양이고, 그죠? 4양, 5양, 6양. 또다시 음으로 가고 양으로 가고,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절기상으로는 입춘에 있는 달에 해당되고, 그죠? 방위로는 동북간에 해당돼요. 동북간 맞죠? 정동. 여기는, 보면 정동 쪽이잖아. 정동에서 북쪽이 있으니까, 그죠? 동북. 이해됐잖아. 동서남북인데, 정동은 묘각이 정동이잖아. 그럼 이거는 동에서 북쪽이죠. 그죠? 동북간방이다라는 거예요. 진이란 글자를 또 넣습니까? 동에서 남쪽 간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를 인시라 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이제 우리 한번 읽어 보시면은 묘목,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기초과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또 풀쭉풀쭉 뛰어 나갑니다. 이제 풀쭉풀쭉 뛰어 나가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